러시아 혁명 나무위키 1. 개요.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혁명. 전제 군주국이었던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했다. 2월 3월 혁명에서 승리한 정당들은 러시아 공화국을 선포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볼셰비키가 10월 11월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공화국마저 무너뜨리고 혁명의 과실을 독점하려고 하자 맨셰비키 등 반대파들이 무력 대항을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유럽의 볼셰비키 독재가 퍼졌고 앞서 러시아 제국이 뛰어들었다. 1917년에 이미 폐색이 짙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발을 빼게 되었다. 2. 3월에 일어난 2월 혁명, 11월에 일어난 10월 혁명. 한 사건을 2월 3월 혁명이라고 같이 쓰는 이유는 당시 러시아가 윤리우수력을 공식 연호로 사용해서 범세계적으로 쓰이던 그레고리력과 날짜가 달랐기 때문이다. 33일 차이라 10월 혁명은 10월 25일 윤리우수력이지만 동시에 11월 7일 그레고리력이다. 두 표현 모두 인정된다. 이 문서에선 괄호 날짜가 러시아 달력구력이다. 4.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의 사회탐구 세계사 시험에서 20번 문제의 주제로 나왔다. 5. 3. 과정 3.1 혁명 이전 1870-1900 19세기 중엽 이후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860년대부터 1900년까지 공업 생산량은 7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대규모 공장제 공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꽤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광물 채굴, 철강, 생산, 운송, 제조 등의 면에서 결코 서유럽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기어이 성공했다. 1870년대 후반 오데사와 키예프의 남부동맹,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부동맹 등의 정치 조직이 연달아 탄생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870년대부터 파업이 시작되어 곧 번졌으며 이는 더욱 과격해져 마침내 1885년 주예보에서 섬유 노동자의 주도하에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파업 사태가 터졌다. 이는 당시까지 일어난 파업 중에서 최대 규모였다. 처음에 정부는 이러한 노동운동 자체를 무시했으나 결국 이에 굴복해 노동자 보호법이 마련되었고 여자와 미성년자의 노동이 보호되고 노동시간도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편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작업과 임금 상황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당연히 러시아 노동자들의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를 통치하던 로마노프 왕조에 대한 불신도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 환경은 훗날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으로 작용하게 된다. 1840년대 러시아에 들어온 공산주의는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지식인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1869년 미하일 바쿠닌이 공산당 선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자본주의를 분석한 유용한 경제이론으로 공산주의가 소개되면서 이와 같은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에서의 혁명을 주창한 인민주의육에서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1883년 게오르기 플레아노프 1856-1918의 주도하에 제네바에서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 조직 노동자 해방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2단계 혁명론을 주창하며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 보급하였다. 노동자 해방단의 결성자 게오르기 플레아노프. 러시아 국내에서는 1883년 블라고예프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1885년 노동자들의 주도로 토치키스 그룹, 1889년에는 브루스네프단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계몽을 돕는 한편 공산주의를 선전했다. 위와 같은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과 활동은 해외의 노동자 해방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었으나 노동자 해방단이 번역한 공산주의 서적들과 출판물들이 러시아에 유입되면서 간접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서적의 유입은 국내의 공산주의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1890년대에 이르면 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소규모 조직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분열되었던 인민주의는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혁명의 이념으로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1895년 노동자계급 해방투쟁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대항하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취했는데 이 조직에는 블라디미르 레닌, 율리 마르토프 1873 9237, 크룹스카야 레닌의 부인 라첸코, 포트레소프 등 훗날 혁명을 이끌 지도자들이 핵심 멤버로 참가했다. 그러나 투쟁동맹은 그해 12월 당국에 의해 해산되었고 블라디미르 레닌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된 후 1900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1898년 3월 민스크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는데 이들은 유영 중이던 레닌을 팜플렛 편집자로 제네바의 플레아노프를 해외 대표로 임명하였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제1차 창당대회 직후 당국에 의해 해산되면서 사실상 창립선언만 한 채 괴멸되었지만 이 사건은 러시아의 혁명가들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선언문 중 한 구절이다. 유럽의 동쪽으로 갈수록 부르주아지는 정치 감각이 뒤떨어지고 나약해진다. 그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과되는 문화적, 정치적 임무는 더욱 막중해진다. 러시아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자유의 획득이라는 임무를 그 굳은 어깨에 짊어지고 수행해야만 하며 또 수행해낼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그 어디에도 인간에 의한 착취가 남아있지 않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그 첫 걸음이다. 3.2 혁명 이전 1917 레닌은 형기가 끝나고 출소하자마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마르토프, 플레아노프와 함께 혁명적 공산주의 신문 이스크라팔을 창간했다. 그러나 1903년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표면적인 원인은 이스크라의 편집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였지만 실은 혁명 노선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었다. 레닌은 혁명은 오로지 노동자와 소수의 직업혁명가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야 하며 무장봉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재정을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마르토프는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처럼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소부르주아도 정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의 안건은 투표에 붙여졌고 결과에 따라 레닌의 파벌은 다수파라는 뜻의 볼셰비키, 마르토프의 파벌은 소수파라는 뜻의 맨셰비키로 불리게 되었다. 이 두 파벌은 한동안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 1912년 프라하 대회에서 레닌은 맨셰비키와 완전히 결별하고 볼셰비키당을 만들었다. 맨셰비키의 지도자 율리 마르토프. 한편 러시아 국내에서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정치 파업과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1901년 23월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키예프, 하르코프 등지에서 수만의 시위대가 전제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같은 해 78월의 남러시아 노동자 총파업에는 20만의 노동자가 참여해 황제의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정부는 탄압을 병행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혁명에서 분리하려는 정책을 썼다. 노동자 사이에 간첩을 투입하거나 관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오흐라나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을 운영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불붙을 뿐이었다. 1901년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사회혁명당 SR이 결성됐다.
사회혁명당은 기관지 혁명 러시아를 발간하여 전제 정권에 대해 투쟁을 열망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 이들은 테러를 통해 전제 정권과 투쟁할 것을 주장하며 당 전투단을 조직했고 반동적인 관료들을 암살하면서 차리즘에 저항하였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무렵 유럽의 자유주의 흐름은 거세어져서 옆나라 독일 제국이나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마저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하고 전제 군주의 힘이 강하더라도 외견상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였다. 마침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고 전쟁을 이유로 수탈이 심해지자 도시의 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불만을 품은 자유주의자들은 1905년 전제정을 타파하고 현대적 인권, 노동권, 기본권 등의 개념이 담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농민과 노동자들도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에 돌아온 것은 황제의 총칼뿐이었다. 노동자들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수백 년간 러시아 국민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전에는 단순히 차리즘, 즉 전제정에 반하는 것이 투쟁의 목적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혁명은 군주정을 아예 부정하고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여름까지 농민들은 전 러시아의 15를 장악했고 가을에는 절반을 점령하는 기염을 토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은 전제 정권의 기둥이었던 군대마저 흔들어 놓았다. 러일 전쟁의 패전과 혁명 세력의 공작이 군대의 동요를 가속화했다. 결국 6월 전함 포템킨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비록 반란은 실패했으나 노동자와 군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훗날 2월 혁명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군주정을 지키기 위해 1905년 10월 선언을 발표하였다. 입법권을 가진 두마국 회십의 개설, 헌법 제정, 투표권 확대를 약속하였으며 언론 출판 결사 조합 결성의 자유인권 보장이 발표되었다. 11월에는 두마 선거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공포된 선거법은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여성은 물론 25세 미만, 군인, 학생,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소규모 수공업자, 농업 노동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선거권이 주어진 사람들도 불평등이 심했다. 국민 전체를 지주, 도시민, 농민, 노동자의 4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선거인을 선출했는데 선거인 1명을 선출하는 사람 수가 각각 달랐다. 지주의 1표는 도시민의 2표, 농민의 15표, 노동자의 45표에 해당했다. 1906년에는 헌법이 공포되고 전제 군주가 두마하원나 국가평의회 상원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헌 군주제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황제가 여전히 행정과 군사, 외교 등의 실권은 물론 법률 거부권, 비상시 입법권, 두마 해상권까지 장악하고 두마에서 통과된 법안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국가평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이비 입헌 체제였다. 무엇보다 니콜라이 2세는 공식적으로 전제 군주로서의 직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10월 선언으로 개설된 두마의 모습.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이 눈에 띈다. 총리를 맡았던 표트르 스톨리피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법 유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개혁 아래에서 농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육성되면서 경제는 차츰 안정을 찾았다.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 스톨리핀의 개혁 때문에 혁명은 글렀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스톨리핀은 암살당하였고 니콜라이 2세도 긴장감을 풀면서 라스푸틴을 감싸고 돌던 와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초기 슬라브 민족주의에 고무된 러시아 민중은 황제를 지지하며 독일 제국과의 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독일 제국은 예상외로 강력했으며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12만 5천 명의 러시아 제국군이 전사하면서 패퇴하고 1915년 초여름 러시아령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되었고
벨로루시와 발트해 연안까지 독일 제국군이 진주하는 등 오히려 러시아가 열세에 놓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이 모든 물자와 병력을 몰빵하여 준비한 브루실로프 공세까지 영 좋지 않은 결과로 종결되자 러시아에선 차츰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16년 말까지 러시아는 900만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무려 500만의 병사가 죽거나 부상당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막대한 전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러시아 정부는 전비의 충당을 위해 막대한 양의 루블을 찍어냈는데 이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했으며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었다. 특히 빵을 비롯한 생필품의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았다. 나중엔 거의 모든 국민이 전쟁을 혐오했고 반전 감정은 차리즘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노동운동도 다시 급격히 고조되어 1916년에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고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의 탈영과 프레깅도 빈번해졌다. 1917년 들어서는 파업이 더욱 빈번해져 1월에는 25만, 2월에는 40만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를 진압해야 할 군대까지 전쟁에 지치면서 진압을 거부하고 파업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기까지 했다. 1917년 초 페트로그라드는 점점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니콜라이 2세와 정부는 상황을 수습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3.3 2월 혁명 편집 세계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레닌 동지 12 며칠 전부터 페트로그라드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요. 불행하게도 군대마저 여기에 합류해버렸소. 마이너스 니콜라이 2세 결국 1917년 3월 8일 율리우스력 2월 23일 13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비보르크의 방직 공업 여성 노동자들과 푸틸로프 공장 14의 노동자들이 전제타도 빵을 달라 전쟁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했고 10일 25일에는 페트로그라드전 도시에서 총파업이 발생해서 군경과 시위대의 충격이 본격화되었다. 12일 27일과 13일 28일에는 볼린스키 연대 등 진압을 명령받은 모든 병사들이 혁명 세력편에 가담하여 러시아 제국은 결국 무너졌다. 한 정부 관리는 보고서를 통해 날짜별로 상황을 보고했다. 3월 8일 2월 23일 비보로크 지구의 여성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 시위대 다리 건너 시내 중심부 진입 시도 다리에서 경찰에 저지됐으나 일부는 얼어붙은 네바강을 건너 시 중심부 진출 오후 5시 본대도 다리 돌파하여 넵스키대로 행진 푸틸로프 공장 노동자들도 합류 슬로건은 주로 빵을 달라 파업 참가자는 약 13만이었다. 3월 9일 2월 24일 파업이 다른 구역으로 확대 21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학생들도 개별 참가 카자크 15기병이 출동했음에도 넵스키대로에서 시위 관철이었으며 슬로건은 빵 이외에도 전쟁 반대, 전제 타도까지 나타났다. 3월 10일 2월 25일 파업 이전 도시로 확대되어 총파업 시작 30만여 명이 파업 참가 신문도 안 나오고 전차도 운이유 대학과 전문학교가 수업 거부 돌입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 격화 노동자들도 무기 사용 카자크 병사가 시위대와 함께 경찰을 습격해 경찰서장 살해 군대의 발포로 4명 사망 슬로건은 전제 타도였고 노동자 소비에트 만세 도 등장 비보로크 지구의 전 경찰서가 파괴되고 경찰관 모두 도망 26일 새벽까지 100여 명 체포되었다. 3월 11일 2월 26일 일요일 오전은 평온했고 낮부터 시위 재개 군경이 시위대에 사격해 다수 사상 파블롭스키 연대 사중대가 시위대 발포 저지 위에 넵스키 대로로 향함 병영으로 돌아와 반란을 선언했으나 다른 연대 병사들에게 무장해제 당했다. 3월 12일 2월 27일 볼린스키 연대 교도대 하사관 지휘하에 출동 명령 거부하고 장교 살해 후 반란 선언 근위 보병 2개 연대와 공병 제용 예비 대대도 반란 가담 병사들이 감옥과 구치소 해방시키고 정치범 358명 석방 재판소 불타고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소총 40 영정 권총 30 영정 탈취
오후 3시경 비보로크 지구의 모스크바 연대, 저녁 때 장갑차 부대, 밤에 시 남부 세계 연대가 반란 가담. 총 66, 700명이 반란 가담. 페트로그라드 군광구사령관 하바로프 진압부대 편성에 출동했으나 도중 해체. 대중들의 열망으로 혁명을 완수할 기구가 시급히 조직되었다. 12일 27일 저녁 타브리다 궁전에서 공장과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가 모여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3월 초 구성이 완료된 소비에트는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병사들 사이에선 사회혁명당이, 노동자들 사이에선 맨셰비키가 주로 선출되었다. 농촌 출신인 병사들은 사회혁명당의 오랜 뿌리와 포괄적인 주장에 친근감을 느꼈고, 노동자들은 볼셰비키의 전투성보다 느슨하고 부담 없는 맨셰비키의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3월 혁명의 성공은 러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 한 달도 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현과 군의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구성되었다. 공업지역에서 소비에트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혁명 수호를 위해 저기대를 조직했으며, 제국 정부의 판사는 파면되고 인민판사를 뽑았다. 소비에트와 더불어 자본가와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12일 27일 밤 두마는 임시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수도의 질서 확립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선에 나가 있던 니콜라이 2세에게 대표단을 파견해 황태자 알렉세이 니콜라 예비치 로마노프에게 제위를 양해하고 퇴위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아들의 혈우병을 염려한 니콜라이 2세는 3월 15일 3월 2일 남동생인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에게 양해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하일 대공이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하고 제위 계승을 거부하면서 니콜라이 2세는 폐위되었다. 3월 17일 3월 4일에 공화국이 선포되어 30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던 로마노프 왕조와 러시아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두마 임시위원회와 소비에트의 협정하에 구력 3월 2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입헌민주주의자로서 젬스트 보16의 지도자인 게오르기 리보프가 정부 수반이 되었으며, 이후 카데츠라고 불리는 입헌민주당과 진보당, 10월 17일 연합 소위 10월당이 임시정부의 세력을 잡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로서는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유일하게 개인 자격으로 입각했다. 이리하여 신생 러시아 공화국에는 임시정부와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의 소위 이중 권력이 탄생하게 되었다. 소비에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맨셰비키들은 2단계 혁명론에 따라 부르주아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양도했고, 임시정부도 소비에트의 승인 없이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었다. 3월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러시아 민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고무적이었다. 300년 동안 민중을 억압했던 차리즘이 불과 2-3주 사이에 사라졌고,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가르쳤고, 학생들이 교수에게 강의를 주문했다. 문학에도 혁명의 영향으로 배우들이 극장을 인수해 대본을 직접 선택하는가 하면 극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차리즘에 억눌린 민중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훗날 케렌스키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2월에서 10월 사이의 혁명은 밀물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중지시킬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다. 3.4 2월 혁명 이후 러시아 제국 국기 러시아 제국의 주요 정당 마르크스주의, 인민주의, 자유주의, 자유보수주의,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 맨셰비키, 국제파, 주류, 사회혁명당, 좌파, 우파, 트루도비키 민중사회주의, 입헌민주당, 진보당, 10월 17일 연합, 좌파 우파일, 1 입헌민주당, 진보당, 10월당 좌파가 결성한 진보블록에 참여하지 않고 10월당 우파라이트 마이너스 윙 어브 오시티 오비알 ISTS라는 이름의 당파를 결성해 독자적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앞으로 나올 용어 중 타협파 또는 타협파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케렌스키와 임시정부를 지지한 맨셰비키, 우파 및 사회혁명당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혁명당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민중들이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굶주림과 기한은 여전했다.